필환경시대 지속가능한 창작 2021 ACC 소셜 디자인 랩.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 ACC 소셜 디자인 랩 오픈톡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달샵의 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창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와, 저는 지난주 릴레이 오픈톡 참여 이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었어요. 와, 나는 과연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굉장히 반성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박진희 씨 이야기처럼 행복한 만큼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니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이 자리에 서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고 뿌듯한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오늘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더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이유인데요. 릴레이 오픈톡은 줌과 ACC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현장 참여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참여해주세요.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이벤트죠. 바로 채팅글이 선정되면 한정판 사인 CD를 드리는 이벤트였는데요. 바로 제 사인 CD입니다. 오늘의 라이브 오픈톡 주인공 최웅집 대표님께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재밌는 질문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 사인 CD를 선물해 드릴게요. 또 유튜브 방송 시청 인증 이벤트도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매주 100분을 선정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팍팍 쏩니다. 참고로 1회차에서 90여 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야, 선물이 이렇게 많은데 많은 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이벤트와 당첨자 내용은 ACC 홈페이지 및 인스타 커뮤니티나 유튜브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놓쳤던 게 있었는데요. 줌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더라고요. 오늘 가장 호응을 잘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혹시 모르니까 펜과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딱 기다리고 계시면 선물이 날아갑니다. 우후! 자, 예술과 환경을 주제로 펼쳐질 릴레이 오픈톡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요. 돌인 듯 돌이 아닌 듯 돌 같은 이것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작가님이십니다. 환경 아티스트 장한나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락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작가 장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5년 전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울산에 있는 한 바닷가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울산 바닷가가 바로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다랑 좀 달랐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다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인데 그때 거기는 정말로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원전 바로 옆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다에 방문을 하지 않아서 이제 쓰레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건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바다에 가서 쓰레기들을 좀 천천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약간 이거는 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형상의 스티로폼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딱 들고 나서 이게 뭔지 정말 한 3초 정도는 혼자 이렇게 멍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다가 이게 스티로폼이 버려지고 나서 풍화작용으로 바다 속에서 이렇게 돌처럼 바뀐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진짜 이상하다 이거 정말 이상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다시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그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러 다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주도에 그 해에 제주도에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하러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바다를 다니면서 제가 쓰레기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고 있는데 그 울산 바닷가에서 봤던 것 같은 정말 돌처럼 변한 그런 쓰레기들을 제가 계속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 5년 동안 제가 한국의 여러 바닷가를 돌면서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게 돼요. 다양한 플라스틱들이 완전히 돌처럼 변해버린 것들이었는데요. 이건 인천에서 제가 발견을 한 거고요. 이거는 무의도라는 섬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이건 신안에서 발견을 한 거고 이건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이건 동해의 속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생기게 됐는지 점점 의문이 생기게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그게 다 지구로 버려지고 있는 거였는데요. 이런 현상이 이런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들이 지구에 쌓이고 있고 그게 자연으로 들어가서 풍화작용을 거쳐서 심지어 이런 돌의 형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부르기 위해서 뉴락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새로운 돌이라는 뉴락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처음에 태어날 때 플라스틱으로 태어난 물질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자연으로 돌아간 후에 자연이 그거를 완전 자연물처럼 바꾼 상태,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석유에서 나오게 돼요. 제가 이 뉴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유 산업에 대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보통 플라스틱을 사용을 한다고 하고 플라스틱 걱정을 하면은 이 빨대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플라스틱 컵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찬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석유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매일매일 시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석유로는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휘발유 그리고 뭐 LPG, 등유경유 이런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를 굴리고 사실은 비행기를 날리고 배를 물에 띄우고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들이 시추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여기 이 나프타라는 물질로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처음에는 과거에 자동차를 굴리고 비행기를 날리기 위해서 이 석유가 시추가 되었을 때는 사실 나프타라는 물질은 계속 버려지는 쓰레기였어요. 근데 이 나프타가 계속 버려지니까 누군가가 그 나프타를 보면서 저걸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게 뭔가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당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죠. 코끼리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구가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코끼리가 거의 멸종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구 사업을 그때 하던 한 사업가가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개발을 해오면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버려지는 나프타라는 물질을 활용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물질에 대한 욕망이 합쳐져서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지구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플라스틱이 지구에 있기 전에는 모든 자원들을 자연에서 가지고 왔어요. 돌이나 아니면은 광석을 이용해서 금속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다양한 식물들, 나무와 풀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을 시켰던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당구공을 만들고 싶어서 당구공을 계속 만들면은 코끼리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당구공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흥미롭게도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은 거의 무한정으로 공급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굴리고 비행기를 날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계속 시추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프타라는 플라스틱의 재료가 계속 인간에게 공급이 됐고, 인간들은 그 나프타를 활용할 수 있는 전부를 활용해서 세계 전 지구를 플라스틱으로 채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었던 어떤 마지노선이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지구에 생기면서 그 가이드라인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인간이 원하는 만큼 그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연의 대부분의 물질들을 플라스틱이 대체하게 되었고, 말 그대로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게 되죠. 저는 플라스틱 지층이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지구에 플라스틱이 감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을 하는 그 유락이라는 것은 그 지층에서 빠져나온 아주 작은 하나의 조각인 거죠. 저는 그 조각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수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고, 이것도 플라스틱 끈이 약간 변형이 된 건데 정말 돌처럼 변했죠. 이것도 플라스틱인데 약간 새 부리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요. 이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페트병의 가장 단단한 부분만 해체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인데, 표면은 이게 정말 1mm 오차도 없이 만들어진 플라스틱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티로폼인데요. 정말로 돌처럼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볍죠. 이건 역시 스티로폼이고, 플라스틱인데 표면이 정말로 신기하죠. 이건 플라스틱 끈이 녹아서 점점 돌의 형상을 갖게 된 그런 것이고요. 이거는 아주 작은 건데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저도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는 최대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표본을 만든 거고요. 이 표본에는 발견 지역이랑 그리고 각각의 사이즈와 무게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우레탄 계열의 플라스틱들의 표본이고, 이거는 다 스티로폼이 변해서 돌처럼 바뀐 것들을 모아놓은 표본입니다. 이렇게 크게 벽에다 설치를 해서 전시장에 오신 분들이 또 다양하게 보실 수 있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것은 카페에서 전시를 했던 건데, 저는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로 말 그대로 재미있게 느끼고 감각을 하고 여기서 흥미를 찾았으면 이게 뭔지 궁금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이건 직접 다 만지고 그리고 돋보기로 관찰도 해보시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건 좀 시각적인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거고, 수조 안에다가 설치를 했던 겁니다. 수조 안에 유락들이 물에서 왔고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지구에 있게 됐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른 감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런 유락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사실은 SNS를 통해서인데요. 전시를 하는 건 사실 많은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자원을 제가 또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제가 발견을 한 것들을 보여주고 공유를 하고 현장 사진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그때 어땠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지구상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예전에는 환경을 보호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를 과거에는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말을 사실 안 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보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뭔지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해초인데 이게 이 플라스틱 통의 손잡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서 찍은 거였어요. 이것도 아까 그 플라스틱 통의 손잡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한 건데요. 이거는 스티로폼에 홍합과 여러 가지 해초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흙 속에 있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뽑았는데 개미들이 거기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있어서 제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딱 던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제가 생각한 플라스틱은 자연과 뭔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풍화가 돼서 돌처럼 바뀐 것도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식물과 곤충들은 이거를 플라스틱이라고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우리의 일부구나 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스티로폼이 이것도 정말 돌처럼 바뀌었죠. 굉장히 아름답게 자연이 만들어낸 스티로폼 돌에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티로폼에 새싹이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전시장에서 전시를 이때 한 3달 정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이 뉴락이라는 것을 물에다가 넣고 조명을 설치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3달 안에 그 안에서 엄청난 생태계가 또 생기고 있었어요. 그 플라스틱에서 다시 이끼가 자라고 그리고 그 안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은 자연은 사실 엄청나게 큰 포용력으로 이런 것이 또 지구에 생겼네? 그렇구나. 이거를 내 일부로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플라스틱을 자연의 일부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닷속에서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따로 걸러서 이건 난 불편해 하고 따로 모아두지 않잖아요. 그냥 물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구나를 그냥 느끼고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생태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과 얼마 전에 인터뷰랄까? 제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최재천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교수님이 말레이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아름답기로 유명한 해변에 가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같이 간 분들이 실망을 굉장히 크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실망이었다가 교수님은 점점 그게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동물 한 마리가 그 쓰레기들 사이를 유유히 돌아다니는데 교수님께서 뭔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자니 사실 자연은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이런 것들이 그냥 나뭇가지나 아니면 돌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사실 사람은 쓰레기를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멀리 치우려고 하지만 동물들은 그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새는 불과 며칠 전에 인천에 있는 바다에서 만난 새인데요. 제가 뉴락을 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새가 이렇게 바다를 감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얘가 정말 천천히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서 더 좋은 명당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서 움직이는데 발이 이렇게 들려있죠. 정말 천천히 이렇게 걸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가는데 얘가 정말 그 플라스틱들 사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더러운 곳에 가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눈을 감고 약간 쉬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한참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다를 다니면서 사실 사람들은 잠깐을 앉아 있어도
쓰레기를 무조건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를 최대한 멀찌감치 놓고 사진을 찍어도 쓰레기 더미와 쓰레기 더미 사이에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 자연은 이것을 그냥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또 이 새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이 없을 때부터 좀 입에 달고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별종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너가 안 해도 지구는 잘 멀쩡할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최근에 드는 생각은 환경과 자연은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연은 이미 완전하고 자연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은 훨씬 강한 거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은 자연은 급속도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전 세계 곳곳에서 그걸 목격을 했죠. 사람이 지구상에서 조금만 그 행동의 반경을 줄였을 때 엄청나게 자연이 폭발적으로 다시 그들의 힘을 굉장히 크게 펼쳤거든요. 여기서 제가 든 생각은, 사실 인간은 자연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인간은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되지 않은 것은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인이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 5g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플라스틱들을 우리 몸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모든 물질들을 정말 자연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까나페 전시는 2017년에 했던 전시고요. 이 전시를 했던 그 해에 제가 뉴락 프로젝트도 동시에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주택에 사는데 밤이 되면은 월수금 쓰레기를 버리는 날에 집 앞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 산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날 아침이면은 정말로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와 같이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작가분들에게 우리 저거를 추적을 해보자, 저 쓰레기차를 따라가 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별장에 가보게 되고, 그 쓰레기 선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 목격을 하고, 그 선별장 다음 단계가 어떤 갈래로 갈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추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일단 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다. 재활용 시스템은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구나를 사실 느끼게 됐고, 이거는 재활용이 잘 작동이 된다고 해도 재활용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발생되는 양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목격을 하고 나서 저희가 만들었던 전시는 플라스틱들이 어떤 과정을 지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이제 전시로 만든 그런 것이었고요. 사실 이때는 2017년도에는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막 그렇게 많은 영향력이 있었나 싶기는 한데, 신기하게 그 전시에 샤이니 키 씨가 오시고 나서 좀 반응이 폭발적으로 변했죠. 샤이니 키 팬분들이 순회를 하러 이제 그 전시장에 오기 시작을 하시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붙잡고 이제 환경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팬분들은 조금 플라스틱에 대해서 더 알고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스브스 뉴스에 소개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아,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이걸 왜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다양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활동의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공감을 해 주시고 당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 굉장히 나에게도 좋은 영향과 영감을 주었으니 힘을 내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정말로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생각보다 크게는 휘둘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지구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그 결과물들을 보시면서 사실 어떤 분들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실천을 시작하게 되실 수도 있고 어떤 영향은 제가 분명히 아주 작게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지금은 변하지 않으시는 지금은 나의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약간 무시하는 그냥 그분들은 지금은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상처를 받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제 생활에 문제를 끼치지는 않을지 제 생활을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사실 제 생활을 유지하려는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을 얻으려는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끼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여서 근데 저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삶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전반적인 생활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지속을 하면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중간에 그만둬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스브스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한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려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이 작았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또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이걸 알게 됐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지속 가능성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더 알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시지 않을까 제가 바다에 가서 죽지 않아도 예전에는 그냥 못 보고 지나갔던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나 유rak 같은 것들을 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지켜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많은 일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생겼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한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잘 많은 일들을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주세요. 와, 우리 장한나 작가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자연에게 배출한 쓰레기조차 새로운 자연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이 자연의 위대한 포용력에 정말 감사하면서도 플라스틱 지층이 또 생긴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뉴락 같은 것들을 좀 주워서 환경을 다시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은 장한나 작가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인데 잘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들 머리 위로 동그라미. 오, 우리 이수민 씨 동그라미 또 바로. 아우, 오늘 반응 좋다. 아우, 오늘 반응 좋아. 우리 오늘 줌을 통해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벤트 하나 드려야겠죠? 여기서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종이나 펜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의 답을 적어서 화면에 보여주시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자, 준비되셨죠?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장한나 작가님이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 하나 있었죠. 돌인 듯, 돌이 아닌 듯, 돌 같은데 사실 또 돌이기도 한 이 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따라다단딴딴딴딴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잘 들으셨는지. 우리 이원빈 씨 제일 먼저 적어주신 것 같은데, 또 김창욱 씨 제일 먼저 적어주신 것 같은데, 뉴락 정답 맞습니다. 우리 전남대 권정석 씨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아쉽게 놓치셨네요. 아우, 좀 다음 문제 때는 좀 발빠르게 맞추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우리 이원빈 씨랑 김창욱 씨 두 분 어마어마한 선물, 제 사인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축하드려요. 네, 오늘 이렇게 줌으로 계속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벤트 드릴 거니까요. 꼭 강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답을 맞추신 우리 두 분은요, 호스트 전남대학교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러면 꼭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재활용 공병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빛의 예술을 펼치시는 분인데요. 미디어 아티스트 성백신 작가님을 초대합니다. 박수 주세요. 인사드립니다. 미디어아트 작가 성백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재활용 공병과 미디어아트의 만남이라는 주제고요. 약 1년 전 진행했던 프로젝트인 1652인의 여름들이라는 업사이클링 미디어아트 작품을 사례로 들어 당시 프로젝트 과정을 시각 자료와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단발성의 짧은 기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진행 과정 중에 찍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면서 제작 과정 당시 가졌던 생각이나 느꼈던 감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미디어아트 작가이자 서강대학교 대학원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그룹이라는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당시 저희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그룹 랩실에서 국내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 CSR 부서와 함께 진행했던 산학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사에서는 현재 사용자가 다 쓴 공병을 매장에 반납하면 일정 포인트를 돌려주는 그린사이클 캠페인이라는 것을 약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해 모이는 공병의 수량이 약 200톤에서 250톤가량 된다고 해요. 그렇게 수거되는 재활용 공병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고, 그 고민의 결과로 이와 같은 1652개의 재활용 공병을 사용해서 관객 참여형 미디어 아트 형식의 설치 조형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업사이클링 작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창작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잠깐 제 기존 작품을 보여드리면, 저는 학부 때 순수미술을 전공했었는데요. 사진과 같이
모델링을 하고 또 3D 프린터로 출력한 오브제가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성 제품들과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에 대한 조형적인 흥미를 갖고 작업을 했었어요. 이러한 작업은 3D 프린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원하는 모양을 출력해서 원하는 조형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 프로젝트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지점은 이미 기성 공병 자체가 갖고 있는 기존의 형태가 플라스틱 몰드에서 찍어낸 정형적이고 투박하고 또 천편일률적인 모양이었기 때문에 조형적으로 이걸 어떻게 작품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작품 이미지처럼 플라스틱 공병을 조명장치의 외부 하우징으로 사용을 해서 디스플레이 형태의 미디어 아트월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 초반에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했던 스케치들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결정됐던 형태는 하단에 직사각형 미디어 아트월 형식을 취하게 됐어요. 크기는 높이 2m에 폭은 3.6m 규모고요. 또 중요한 점은 작품이 일회성의 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품을 모듈화하는 구조 설계가 필요했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엔 단 한 번의 전시만 예정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5번 정도 전시가 진행이 되면서 다행히 이렇게 쪼개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전시와 행사에 초대가 될 때마다 쉽게 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병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대표 화장품 공병 샘플도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매장을 발품하면서 작품에 사용하기 적합한 공병을 찾아다니는 과정이었어요. 선별 기준에서 중요했던 것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빛이 과하지 않게 투과될 수 있는 어떤 반투명 유리 공병, 그리고 두 번째로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일 것, 이건 무게와 안정성의 문제고요. 세 번째로 찐 상품이 아닌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판매했던 공병. 이게 공병 수거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가지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기준에 선택된 주 공병은 이니스프리 50mm 공병이었어요. 이 공병은 같은 규격의 공병 색만 다른 제품이 한 10종류가량 매장에서 전찰리 판매되고 있던 터라 작품의 색감을 조합하기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프리메락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리예요. 그래서 많이는 못 쓰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작품에 반짝반짝한 색을 이제 간헐적으로 뿌려주는 의도로 약 50개가량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샘플 후보로 올라왔던 공병들의 빛의 투과량을 체크하는 과정의 사진들이에요. 공병이 머금고 있는 고유의 색이 빛과 만날 때 엄청 쨍하게 혼자 튄다거나 혹은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병의 투명도가 낮아서 빛을 먹어버리는 거죠. 우측 하단의 갈색 공병이 그려있는데 이런 적합하지 않은 공병을 이제 골라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최종 결정된 저 공병을 이제 수거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 과정이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또 많이 수거되는 제품의 공병이 원색에 가까운 쨍한 녹색 공병이었던 거예요. 사진에 보시면은 박스에 초록색 공병이 보이실 겁니다. 저게 제 기억으로는 그린티 시드크림이라고 하는 그 이니스프리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기억하는데 수거를 하면 거의 3분의 1이 저 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녹색이라는 색 자체가 세련되게 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또 다른 색깔하고 어울리기도 쉽지 않고 색을 남발하게 되면 자칫 이끼 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저 공병만 특히 안에서 빛을 발하면 녹색이 이제 중화되지 않고 더 도드라지는 공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차분한 색들을 다시 구하고자 선별 작업을 작품이 거의 완성 막바지까지 공병 수거 작업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당시 회사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다행히 잘 해결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하고 세척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과정이 1652번의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공병 안에 흰색 내부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걸 힘으로
가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 그리고 뚜껑에 내용물이 흐르지 말라고 폼을 덧대는데 이걸 송곳으로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폼 분리 작업을 할 때 무념무상으로 수천 번 반복 작업을 하다가 이제 실수로 손에 깊게 찔렸던 일이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문득 그때 아픔이 떠오르네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아, 그때는 그렇죠. 사실 이제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수작업들은 다른 동기분들이나 저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힘듦을 겪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송곳에 찔렸던 그건 이제 홀로 그 독방에서 작업하는데 피까지 막 철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십사 하고 이제 또 넣었던 겁니다. 이런 어떤 대형 작품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활하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다익선이죠. 근데 이번엔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의 작품을 할 수 있었는데 좀 과하게 욕심을 냈어요. 크기도 키우고 이 매트릭스 모듈의 그 도트도 개수를 과하게 좀 욕심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어떤 그 기술 공예에게 줄 돈으로 재료를 사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들자, 이제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불의 아니게 송곳에 찔리는 사고도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병 뚜껑을 하나하나 이제 타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유는 LED와 작품 벽 사이에 화장품 뚜껑을 고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 사이에 LED를 넣고 작품의 앞면과 이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프리메라 유리 공병을 50개가량 사용했는데, 유리 공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에폭시 수지를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굳게 있게끔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리 공병은 깨져서 누군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감에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장품 공병이 달린 본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구조 설계대로 6개의 모듈로 분리되게끔 자작나무 합판을 이용해 작품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 시트지를 부착하는 과정입니다. 아모레퍼스픽 브랜드에 상징하는 택을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1652번의 구멍을 도려내는 작업을 같이 이제 또 병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뚜껑만 이 육면체 구조물에 고정되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이유는 공병을 사이즈를 통일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용자가 마음껏 공병 위치를 바꾸면서 작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치한 공병의 형태입니다. 이런 세로 스트라이프 형식의 패턴으로 공병의 컬러를 맞춘 이유는 다들 궁금하시죠? 다음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대의 커튼 느낌을 의도한 거였어요. 공병 색의 밝고 어둠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병의 배치 또한 어떤 세로줄은 공병이 달려있고 어떤 세로줄은 공병이 아예 없기도 하고요. 의도했던 바는 실제 커튼의 주름처럼 이제 깊이감을 주기 위함이었고, 이제 공병으로 가린 무대의 커튼 뒤로 한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한 소녀의 실루엣이 커튼 뒤에서 경쾌한 춤을 추고 있죠. 이 작품 메인 컨텐츠인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무수히 많은, 그리고 사용의 흔적이 있는 공병을 하나하나 싣고 가공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공병에서 이제 그 감정을 느꼈던 거는 저희가 처음 그 화장품을 샀을 때는
정말 기싸움 없는 깨끗한 공병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땀을 흘려가면서 수거했던 그 공병을 볼 땐 그 공병에는 많은 상처도 있고 또 뭐 많은 시간 동안 사용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겠죠. 그런 것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1652개의 공병을 하나하나 닦고 가공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입이 됐던 거죠. 그 상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한 사람의 또 그 사람 어떤 뭐 출근을 할 때 혹은 친구를 만날 때 다양한 이유로 그 화장품을 열고 닫으면서 계속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서 더 그 공병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공병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공병 하나하나에는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1652개의 공병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금 한 자리에 그리고 한 작품에 모인다는 게 저는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작품에서 관객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때론 치열하고 여름같이 뜨거웠던 그 삶을 살았던 그 각자의 순간들, 그런 삶의 보석 같은 순간들을 춤추는 소녀를 통해 1652개의 공병이 간직한 각각의 서사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이 작품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춤추는 소녀의 움직임은 실제 직접 무용수를 섭외해서 이제 모션을 땄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하단에 센서가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관객이 특정 손동작을 취했을 때 언제든지 이 소녀가 등장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이제 서울과 수원에서 전시를 거친 후에 운이 좋게도 이제 구매자가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판매까지 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마치게 됐습니다. 현재는 수원 광교 엘리웨이에 있는 쇼핑몰에 실시간 전시하고 있고 언제라도 여러분들께서 광교에서 이제 작품을 마주했을 때 오늘 제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작품을 감상하신다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을 하기 전에는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작품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제가 산더미처럼 쌓아진 그런 폐플라스틱들을 마주해보고 또 거기서 느꼈던 그 경험들이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구나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걸로 지금은 당장에 이미 규격화된 공병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계획하는 바는 이제 이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녹여서 그 작품을 재활용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체를 좀 구상하고 싶습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업사이클링이라는 미명 아래에 재활용품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건 짧게는 몇 개월부터 몇 년 후엔 다시 버려질 테고 결국 더 큰 쓰레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번처럼 운이 좋게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에 했던 이 작품도 아마 몇 년 후엔 쓸쓸하게 해체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야를 막론하고 창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깊이 공감하시는 이야기지만 작품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말 예술가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이 작품이 전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두루 관심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즐겁게 사람들이 작품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재활용 작품이 다시 쓰리가 될지언정 그 창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내가 무심코 반납했던 이 다 쓴 공병이 또 다른 가치로서 나와 또 같이 왔던 우리 가족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이런 감상을 선사할 수 있다면 창작자의 행위와 그 작품의 존재만으로 이미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미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무심코 버렸던 화장품 공병이 이렇게 예술 작품이란 유의미한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 이 프로젝트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실천의 영역에서는 이 작품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다한 자원을 버리기 전에 어떻게 이 자원을 원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2번, 3번 사용할 수 있을까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CSR 팀에서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그룹 연구실에 프로젝트 제안을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주얼 구주얼 얘기해야 되는 그런 그 에이전시를 껴서 뭐 에이전시가 뭐 합해 선배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너무 너무 구질구질한 얘기 같아서.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그룹은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서 실험적인 연구와 창작 활동을 하는 연구실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삶을 선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분명히 다른 이걸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연사님들께서 아마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로 아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작품에 한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첫 작품이었고 그래서 아직 많이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쉽게 조언을 하기가 어렵어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의식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버리려고 했던 그런 물건들을 다시 한번 창의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가령 대단한 작품이 아니라 쉽게 비누 받침대라든지 이런 식의 응용할 수 있는 생활에서 쉽게 쓰일 수 있는 소품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면은 그게 환경을 위한 역할이 환경을 위한 거고 또 그렇게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언젠가 무의식적으로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가장 기뻤던 이제 순간은 이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또 구매까지 결정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그렇게 결단을 내주신 덕에 저도 더욱 작품 창작 활동에 용기를 갖고 내 작품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런 용기를 얻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백신 작가님 잘 봤습니다. 아름다운 화장품 공병으로 만든 그 예술 작품이 그래도 다행히 좋은 분께 팔려서 많은 분들이 더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많은 걸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진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의식부터가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줌으로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께 이벤트를 했었는데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읽어달라는 반응들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이번엔 그럼 유튜브 댓글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우와, 많이 남겨주셨구나. 제가 글씨가 조금 안 보여서 근데 살짝 글씨를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많은 분들 댓글 다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살짝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와, 저번보다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거의 매주 봐야겠는데요, 여러분. 끝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환경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들이 확대가 됐는데요. 야, 어떤 분이 수빈 공주님이다 라고 똑땅이 님이 적으셨네요. 안녕! 수빈 공주야, 반가워. 정확히 봤구나. 그리고 우리
프루트 아일랜드 님이 우리 달수빈 목소리를 들려주렴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환경을 위한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또 이수연 님이 크크르 삥뽕이라고 그 환경 영상을 보고 충격을 먹으신 리액션을 해주신 것 같아요. 크크르 삥뽕. 네. 짱짱이님 너무 멋지십니다 라고 써주셨고 혹시 우리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서 느꼈던 소감 같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단한 선물 드릴 건데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쭉 내려주세요. 야, 짱짱이님 너무 멋지십니다. 혹시 위쪽에 그 댓글 조금 더 읽어볼 수 있을까요? 살짝 위쪽으로 올려주시겠어요?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야, 프루트 아일랜드님과 똑당이님은 정말 열성적으로 저를 위한 댓글을 적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수빈 언니 너무 이뻐요 해주시는데 좀 댓글창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댓글창에 올리기가 조금 쉽지 않나요? 예. 여기 써있네요. 네, 박채원님께서 보려지는 공병이 성백신 작가님처럼 아름다운 작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박채원님 좋은 고민의 시작입니다.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는 노력부터가 시작이니까요. 많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 또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려볼까요? 우리 박채원님 댓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우리 현수킴 님도 저도 감정이입이 맞아요. 우리 성백신 작가님이 또 그 공병 사용하시려고 피까지 나시면서 했던 그 수고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1652인의 여름들이 아니라 1653인의 여름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까지 포함해서요. 자, 그리고 또 프루트 아일랜드님, 야,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자연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이 섭취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위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까 장한님 작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은 그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적응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이게 또 동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또 먹는 해양 생물들이나 뭐 야외에서 살고 있는 야외 동물들이 그 플라스틱인 줄 모르고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하나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플라스틱을 사용량을 확실히 줄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 줄이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댓글 많이 읽어봤는데 댓글이 정말 많이 남겨져 있었네요. 제가 또 광주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막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우리 박채원 씨와 프루트 아일랜드님께 제 소중한 사인 CD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주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지 못하셨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다른 분을 모셔보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볼 건데요. 우리 아까 제가 살짝 소개시켜드렸던 분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 분의 이름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제가 이분을 모시고 오신다고 했고 또 이분께 궁금한 점 댓글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댓글 올리시거나 줌을 통해서 남겨주신 분들께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5초 드릴게요. 약간 한 이름이셨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자, 이분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오신 분인데 과연 어떤 분이실지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자, 남겨주세요. 자, 우리 이수민 씨 또 남겨주셨는데 잠깐 화면에 가까이 대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정답일까? 우리 이수민 씨 조금만 더 가까이 될까요? 이수민 씨? 또 누가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써주고 계신데 최웅집 작가님, 대표님이라고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야, 이수민 씨! 와, 정말 축하드려요. 와우! 야, 이렇게 피말리는 시간 속에 정답을 정확히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이수민 씨에게 상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모실 분의 성함은 최웅집 대표님이신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집 대표님 나와주세요. 와! 대표님 반갑습니다. 감옥하신 편이시네요. 네. 혹시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스텝서울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용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스텝 서울의 대표 최용집 대표님, 오늘 먼 자리까지 와주셨는데 강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최용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공연에 쓰고 남은 물건들을 재활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남습니다. 뭐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세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세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픽토그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목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그리고 안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튼류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댄스 플로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물질인데 바닥에 이렇게 카펫을 깔아서 무용수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카펫들도 있고, 또 뭐 재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이나 두 번 입고 그 공연이 끝나면 버려지는 의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공구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물건뿐만이 아니라 연습에 참가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때로는 남고요. 또 공간도 남고 시간도 남고,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한 번 공연을 하고 버려진 세트인데요. 이 오페라 토스카 세트를 제작하는 데만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과 며칠 공연을 하고 바로 폐기 처분을 했어요. 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당한 많은 세트들이 약간의 변형만 시킨다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장치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뮤지컬입니다만 그 명성황후에 사용했던 그런 경복궁 모양 세트 같은 것들도 바로 버려졌고요. 또 실제로 작은 극단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극단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공연을 하고, 심지어는 뭐 5일 미만으로 공연을 하고 다시 재공연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세트들이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연이 끝난 후에 버려지는 세트들이나 그런 남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저희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고로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폐기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창고에 보관을 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창고의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창고들이 시내 한복판에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외곽 쪽에 이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결국은 먼 거리 때문에 재활용되는 빈도수가 또 그만큼 또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인력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폐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재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무대 세트류들이 결국은 폐기될 때도 버려진다는 비용이 또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런 비용 부담이 폐기 비용이 세트를 만들 때 이미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결국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돈을 들여서 다시 또 폐기하는 그런 자원 낭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정이 없기 때문에 버려졌던 세트들을
갑자기 또 이제 한 1년 후에 재공연을 하게 되면 또 그 세트는 그대로 또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원래대로 디자인 비용만 안 들 뿐이지 나머지 세트 비용들은 그대로 다시 들게 되겠죠. 반면에 이런 새로운 공연을 만들 때 뭔가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 것을 구입하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 좀 더 남들이 쓰던 것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물건인데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별한 세트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마켓에서 쉽게 살 수도 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은 제작비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또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세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공연 과정에서 사용되어질 거지만 우리가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 미리 사용해야 되는 세트들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이중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실제로 구하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우리 그 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습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스툴들, 이제 의자죠, 사각형 의자들, 또 페인트 롤러, 또 진짜 바위를 무대 위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인공적으로 인조 바위를 만들어낸 저런 바위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저런 앤틱 소파들을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공스제 사이트에 이제 요청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쓰레기를 버리는 대신에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가 공스제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이 캠페인은 가장 우리가 그 당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나눔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트들 사진으로 이제 정보를 올리고, 또 구하미는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나누어지는 세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 공스제라는 캠페인은 무상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무상으로 주느냐라는 것은 이게 이제 중고품 거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를 할 때도 돈이 드니까 어차피 비용 발생을 해서 폐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용 발생이 안 들면 그만큼 돈을 번 거가 되잖아요. 돈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어 주더라도 본인들은 오히려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상 거래를 원칙으로 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는 또 하나의 큰 쓰레기통이에요. 결국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본인의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결국은 무언 물건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네 창고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몰라서 못 찾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창고가 없는 개념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누고 받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매칭을 시켰고요. 또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어떤 물건들이 지금 이제 나누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을 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결국은 그런 물품들의 위치를 서로 확인을 한 다음에 또 공연이 끝나는 날짜를 기다려서 그 공연이 끝나고 철수하게 되면 직접 그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분들이 다른 공연이나 다른 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3년 1월에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었고요. 이후 한 달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었죠. 그 당시 한 달 정도 만에 한 5,000명 정도의
구독자들이 늘어났었고 아마 그때 그 구독자가 지금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해 8월에 서울시가 지정하는 공유 기업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발하게 나누는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물건들을 실제 이 사람들이 나눴나라고 살펴보면요. 일상생활에는 안 쓰지만 저렇게 가벽들, 공연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벽들을 많이 이제 나눴었고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깔 수 있는 덧마루들, 목재로 만들어진 덧마루들, 그리고 사각형 큐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저런 의자들, 침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구지만 낡은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공연에 활용되어지고자 일부러 만들어서 색감을 냈던 아주 그런 테이블류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누어지고 나눠받고 했었고요.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을 것 같은 저런 고가의 음향 장비들도 나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 음향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공연에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전시에 잠시 사용됐던 건데 불과 한 달도 안 사용되고 창고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제품들이거든요. 공수제라는 캠페인의 뜻을 알고 2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회사 창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렇게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연 연습실이나 극단들이 가져가서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공연에 사용됐던 침대와 매트리스가 아마 다른 공연에서 또 이렇게 사용되도록 나누어진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구하기 되게 어려웠던 저런 울타리들, 쌀이가지로 만들어서 엮었던 저런 울타리들, 그리고 모래. 모래 같은 거 굉장히 흔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모래 구하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렇게 모래가 많이 남았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 모래를 가지러 와서 저렇게 나눠가는 그런 거고요. 또 병풍, 그리고 저 보물상자 같은 건 저기 굉장히 크기가 컸었는데 아마 저런 것들도 금방 이렇게 나누기가 됐고요. 또 미로볼을 만들었던 거, 또 화목난로 이런 것들이 아마 실제로 나눠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괴종시계 같은 것도 이제 나눠졌고,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눠졌었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관하고 있던 고가의 의상들인데 의상 한 60벌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또 사이트에 나눔이가 글을 올리니까 다른 의상팀에서 60벌을 통째로 그냥 차에다 이렇게 금방 실어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이트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은 짧게는 5분이나 10분 안에 물건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루 정도면 충분히 나눔이가 나타나서 구함이가 나타나서 나눔이와 연결이 되고도 하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습실에서 이제 그 오디오를 나눠 받았던 기억 때문에 공연에 쓰고 남은 저런 목재를 이제 다시 이제 그 구함이를 찾는 그런 글을 올렸죠. 먼저 본인이 이제 혜택을 받았던 것들을 이제 연속해서 다른 물건을 나누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요, 뽑아봤는데 과연 연극 분야에서 연간 공연 사업비 대비 이 세트들이 만들어지는 비용들이 얼마나 발생되느냐라고 봤더니 약 3천억 정도의 연극 분야만, 다른 공연 예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뮤지컬, 오페라 이런 걸 다 빼고 연극 분야만 한 3,2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한 10% 정도만 저희가 세트 제작비라고 산정을 하더라도 한 320억 정도의 비용이 연간 발생이 되고, 이 중에서 아끼고 아낀다라고 치면 저희가 한 10%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하면 연간 연극 분야에서만 한 30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들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공수제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결국은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감을 할 수 있어서 물건의 이제 그 순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한테 이제 찾아오는 혜택들이 저예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뭐 소규모 단체, 뭐 대학교의 극회라든지 처음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극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단체들은 굉장히 이제 제작비들이 적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가장 많이 이 공수제를 통해서 물건들을 조달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극단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할 수 있고요. 결국 요즘 이렇게 재활용되면서 이제 폐기물들을 감소시켜서 CO2를 절감하는 이런 효과들과 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가가 지금 나서서 되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대표님. 와, 멋있는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앞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도 사실 연극 같은 활동도 많이 했었고, 특히나 이제 무대 같은 걸 할 네. 때는 아이돌 분들도 세트로 썼다가 바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참 다시 재활용되기가 약간 애매한 그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네, 그걸로 네. 통해서 네트워크도 형성시킬 수도 있다고 네, 하니까 네, 네. 더 많은 방송인 분들 또는 우리 학생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와,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네.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셔서 그런가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죠. 대표님, 화면 잘 받으시는데요. 멋있어요. 야,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댓글 하나 선정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이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소품이나 의미 있던 거래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실제로 저희가 그 공수제를 통해서 거래가 시작이 됐던 초창기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네네. 해외에서 한국에 공연을 오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류들이 많이 없는 편인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공연 예술제인 이제 국제 공연 예술제를 저희가 이제 기술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 한 이틀 정도 공연을 하려고 저희가 사람 키 높이만한 움직이는 거울 세트를 저희가 한 20개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세트는 어디 연습실에서 다시 재활용해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폐기를 하긴 굉장히 아까운 세트였어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전체 제작비를. 맞아, 그런 소품비가 네네네네. 굉장히 많이 네네. 들거든요. 뭐 높이 한 2m 정도, 폭 한 1.2m 정도 되는 거대한 그 거울, 움직이는 거울이니까 그런 것들 한 20개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컸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 한 3, 4일 공연하고 다 버렸거든요. 아이고, 예. 너무 아깝다. 저희가 폐기를 하기 한 2시간 전에 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페이스북으로 너무 아까워서 그걸 올렸죠. 그랬더니 6분 만에 어머나. 바로 그 세트가 보관되어 있는 공연장에 100m도 안 떨어진 극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극단과 또 연계된 다른 극단들이 나누어서 그 세트를 가져갔거든요. 어머, 너무 잘 됐다. 네. 저희는 이미 폐기를 작정을 하고 뭐 예약을 해놨던 그 트럭을 다시 되돌려 보내기는 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폐기 비용을 한 푼도 안 들였고 어머나. 그 극단들은 몇 년 동안 계속 그 거울을 연습실에서 이렇게 벽체처럼 활용을 하면서 계속 재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이 일회용을 다회용으로 바꾼 순간이 됐었네요. 그렇죠. 예.
너무 다행이네요. 사실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공연에 썼던 세트들은 다 페인트, 즉 화학 물질들로 이렇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게 목재라고 하더라도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면 굉장히 그 폐기하기도 어렵거든요. 비용 부담도 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아까 플라스틱 물질들도 그랬겠지만 최대한 재활용이 되어지는 것이 좋은데 네. 그런 것들이 한 번 쓰고 그대로 버려지는 것들은 굉장히 아깝죠. 너무 아까운 것들을 잘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댓글을 더 읽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제작비가 많이 들죠.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아깝다. 예, 많이 아깝죠. 아깝다. 예, 많이 아깝습니다. 예. 아깝죠. 오, 저 질문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여러 공연에 공유하기 위해서 공연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세트나 소품을 보수, 수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봐 네네.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제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잠시 시간이 안 맞아서 네,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잠시 세트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허브가 생긴다면 그 허브에서 뭐 저런 보수 그리고 또 다음 공연에 맞도록 약간의 리터칭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빨리 3단계가 돼서 공수제 센터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예.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대표님께서 인상 깊었던 댓글 한 2개 정도 선정해 볼까 봐요. 네네. 와, 우리 이렇게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수제는 저희 나라에서 대표님이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이런 게 있는데, 네, 공수제라는 이름은 저희가 이제 처음 만들었고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연에 쓰고 남은 것들을 재활용하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는 하셨는데 SNS를 통해서 그래도 좀 더 하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마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저와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공연계에 일을 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저희가 오랫동안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먼저 뭐 이렇게 재활용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포문을 열어주신 거네요.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나왔던 질문 중에 한 2개 정도 선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네, 뭐 아까 제가 뭐 네네. 읽었던 그 댓글이 한 2개 정도 되는데, 네. 네, 그분들이 그래도 제가 읽었으니까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읽어주신 댓글 2개를 선정을 할까요? 네. 그런다고 하십니다. 예. 선정되신 2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수제 저도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집 대표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또 와주세요. 와, 오늘 이렇게 3분의 강연을 정말 알차게 들었는데요. 벌써 2021 ACC 소셜 디자인 랩 오픈톡 릴레이가 마감을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오다니 너무 슬프네요. 저만 슬픈가요? 그렇지만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자, 우리 그 줌 참가자분들도 그리고 유튜브의 댓글창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쓰레기를 그저 버려진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예술로 승화시키고 재탄생시킨 많은 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업사이클링이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찾아올 건데요.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박상빈 작가님, 김하늘 작가님, 그리고 라이브 오픈톡에는 프레그랩 이건희 대표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꼭 함께 해주실 거죠? 이러면은 제가 못 가죠. 여러분 참여해 주실 거죠? 저는 들립니다. 여기 현장 지금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와, 지금 오겠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 여기 줌 참여자분들도 다음 주에 오실 거죠? 하트!
오신다고. 아우, 짱짱이라고. 우리 댓글 참여자 여러분들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필환경 시대 지속 가능한 창작 2021 ACC 소셜 디자인 랩